삼바의 여인 등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서른도. 야 오빠 그가 쾌도남마에 왔다. 1982년 30년 전 태풍 같은 신인으로 등장한 서른도는 데뷔 당시 전쟁의 서름을 그린 잃어버린 30년이란 곡으로 대히트를 기록했다. 이후 수많은 히트곡과 자작곡을 남기며 트로트계의 황태자로 군림했고 백진아, 송대관과 함께 어머니들의 영원한 오빠가 됐다. 영화배우 이수진 씨와 결혼해 국내 최초 가수 영화배우 커플이 됐고 나는 아직도 아내를 보면 설렌다고 애정을 과시했다. 아 닭살 그의 노래 같은 인생과 가수 서른도 씨를 만나보자.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입니다. 트로트계의 신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수 서른도 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멋있습니다. 머리를 좀 띄웠습니다. 신경 썼습니다. 아, 신경 썼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활동은 어떤 활동 좀 하고 계십니까? 뭐 가수가 열심히 노래하죠. 아, 계속 노래하고. 그렇죠. 노래하는데 일정 자체가 빡빡하시겠습니다. 요즘은 좀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네. 행사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좀 이렇게 미뤄뒀던 일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뭐 세무조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니 뭐 세무조사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안 합니다. 그거. 안 그래도 이 프로가 좀 다른 프로에 비해서 저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좀 시사적이 돼서 그런지 네.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네. 여기 나가서 좀 네. 잘 방송에 임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겁을 주면 네. 저 방송 안 됩니다. 네. 그 박지성 아버님이 여기 나와서 박지성 그 축구 선수의 실제 연봉을 실제 내가 받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뉴스가 쫙 됐는데 그런데 저희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 가수 트로트 가수는 근데 과연 어느 정도 버는가? 근데 저희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익이 일정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평균을 내면 월로 계산하면 평균을 내면 월로 계산하면 그냥 애들 키우고 네. 밥 먹고 10억 정도 됩니까? 뭐요? 월 10억. 그럼 뭐 거의 재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상상할지 예를 모르니까 들자면 대충 가면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네. 우리 저 앵커님도 네. 월급을 받잖아요. 네, 월급 받죠. 그대로 다 모아집니까? 많이 쓰죠. 많이 다 쓰죠. 쓰죠. 똑같습니다. 많이나 쓰죠. 네. 저희도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도 운영하고 또 제가 또 집에 장남이니까 매니저도 있고. 또 가족 집에 생활비 보내줘야 되고 또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또 이래저래 뭐 경조사 네. 하다못해 한 달에 저희가 그 꽃값만 해도 네.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갑니다. 아, 그걸 다 벌으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걸 벌어야 저희가 계속 그게 충당이 되고 비용이 유지가 되는데 네. 저희는 한 달에 저희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딱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이 들어가죠. 한 1,000만 원 들어갑니까?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뭐 걱정도 안 하죠. 아, 그러면 우리 서른도 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지 겨우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쉬지 그러니까- 않고 그래야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 보면은 뭐 엄청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 시청자들의 생각을 한번 네. 좀 그런데 알아보려고 그런 생각지도 않게 정말 너무나 많은 지출. 네.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네. 계속 그대로 이어지면 관계가 없습니다. 불분명하죠. 이게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 뭐 외국에 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황할 때도 많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요. 그래서 부업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서른도 씨도 부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집사람이 그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하나 경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집에 집사람이 놀고 있는 것보다는 네. 뭐라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오히려 옆에서 보기도 좋고 네. 또 본인도 이 나이가 들면요 네.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고 네. 매일 바깥을 돌아다니고
또 하다못해 뭐 후배나 동료 가수들 또 곡을 준다고 하다 보면 네. 또 여자 가수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도 많고 아, 이러다 보면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작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부인 입장에서는 다 신경 쓰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직업 또 부업을 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좋죠. 네. 또 저에게도 편하고.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만약 집에서 24시간 앉아서 네. 지금 어디 있느냐, 뭘 하느냐 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레스토랑에서는 그렇게 막 수익은 많이 안 나시죠? 거의 뭐 유지? 현상 유지라고 보면 현상 됩니다. 유지라고 보면 요즘 경제가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 만든, 그죠? 음. 네, 부인의 여러 가지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나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네. 실질적으로 또 집사람 입장에서는 저희 연예인 이 직업 자체가 수익이 일정치 않고 또 얼마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죠.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예. 그 부인이 영화배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영화배우 출신이죠. 네. 네. 그 부인하고 그 만남을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뭐 그 여느 사람들과 뭐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만나는 건. 네.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한참 제가 자수성가를 하다 보니까 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이 됐고 결혼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동료나 그래도 친구들이나 뭐 이런 지인들 뭐 애 100일이다 돌이다 이럴 때 가보면 네. 더더욱이 참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그 행사장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았는데 처음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진짜 심장이 뛰더라고. 너무 예쁘고 내가 좋아하는 딱 글래머 그렇죠.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시죠? 소문 났습니까? 네, 소문났습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어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 공략을 했죠. 어떻게 공략했습니까? 뭐 남자들 뻔하잖아요. 네. 약간 좀 늑대적인 방법을 좀 동원해서 늑대적인 방법은 어떻게? 그 음흉한 생각을 한 거죠. 음흉한 생각. 거짓말도 하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별 제스처도 다 부리고 뭐 늑대라고 하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덮치는 걸 늑대라고 안 합니까? 예상치 않은 순간에 덮쳤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뭐 그쪽에는 예상된 상황에서 덮쳤습니까? 참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까 뭐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가슴이 아직도 설렌다. 맞습니까?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럼 우리 앵커님도 지금 부인을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죠. 설레는 이런 건 없어요. 없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잘못 알려진 거네요, 그러면. 네? 잘못 알려진 거네요. 뭐 가슴이 지금도 설렌다 뭐 이런 얘기. 뭐 소문이야 뭐 별소문이 다 날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잘못된 소문 하나 또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은 네. 이쪽 기자들은 또 우리 서른도 씨가 짠돌이다. 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정정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는데. 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코미디언 한무 선배님께서 네. 방송 나갈 때마다 네. 서른도는 뭐 고기가 남이 고기 살 때는 내가 살 때는 천천히 익혀 먹어야 되고 네. 남이 살 때는 그냥 불만 지나가면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가서 굉장히 저를 짠돌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좀 검소한 면도 네, 있죠. 검소하죠. 있는데 저는 한무 선배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네. 그 덕분에 네. 집안을 가거나 어디를 가가 밥을 먹으면 네. 아예 서른도는 돈을 안 내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먼저 냈어요. 먼저 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무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한무 씨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 그 짠돌이는 한무 씨가 짠돌입니다. 저는 네. 검소한 편이고. 네. 예, 검소하시다. 검소합니다. 예. 원래는
되게 고생을 아까 자수성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고생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대한민국 대표의 트로트 가수가 됐는지. 뭐 고생이야. 가장 눈물이 나는 이야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야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약통. 야통이래 밤 12시 넘으면 못 다니게 돼 있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 통행금지라 그러죠. 통행금지. 네. 예. 그래서 서울에 가면 출세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새벽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네, 부산에서. 그렇죠. 네. 와서 이제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무지하게 추운 겨울이에요. 네.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합실에서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서울역 대합실에.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예, 예.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무조건 서울 가면 성공한다 해서 왔는데 예. 대합실에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예전에 어머님께서 이제 그 같이 저희 어머님 노래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함께 노래 부르셨던 그 선배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고대원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 연락처를 주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분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만났어요. 네. 그러다가 그분을 찾으러 다니던 상간에 그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찾으려고 했던 분을 못 만나고. 분은 못 만나고. 예,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아주 딱하게 생각하셔서 네. 무대에 씌워주셨어요. 아, 그분이 누굽니까? 한상덕 씨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의상이 없어서 남방 하나만 입고 네. 남영동에 있는 네. 뭐 그때 이제 클럽이었는데 네. 첫 무대를 섰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어요. 네. 예. 그때도 트로트 불렀습니까? 그때 트로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오디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디션 합격을 해서 네. 제가 숙식할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옥상에 네. 그 직원들이 먹는 네. 숙소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게 제가 가요계 데뷔한 첫 데뷔가 됩니다. 예.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됐어요. 하도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덤에 오르는 게요. 1982년도 잃어버린 30년. 아니요, 82년대는 이제 그 제가 아닙니까? 모 방송 신인 탄생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아, 신인 탄생. 예, 네. 그 이제 아마추어를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네. 그리고 83년도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히트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신인 가수로 데뷔를 하고 82년도에. 네, 네. 83년도에 잃어버린 30년. 그때 이제 이산가족 찾기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렇죠. KBS에서. 네, 네. 그때 그 주제곡을 부르면서 그 주제곡이 그때 한 1000번 이상 나왔겠죠. 방송을 통해서.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제가 들어도 밤새도록 나왔으니까요. 네. 그게 꽤 오래 방송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저녁마다 거의 뭐 오랫동안 했죠. 오랫동안 했죠. 예. 그걸 계속 자기 노래가 계속 생방송으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어땠으면 가슴이 그때 막 신인 배우여서 사실 그때는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때인데. 그렇죠. 예. 그때는 이게 스타가 되는갑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들어왔으니까 네. 우선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무명의 서름이 벗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감개의 눈물을 밤새 흘렸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이산가족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어떻게 방송을 한지 모를 정도로 네. 정신없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타덤에 오르고. 그걸로 어느 정도 스타가 아니고 그거로 이제 완전히 스타가 완전 되고. 스타가 된 거죠. 예. 그거 하나로. 하나죠. 네. 예. 그게 거의 공전의 히트라고 봐야죠. 네. 이 일반 가수가 네. 데뷔를 하면서 그렇게 아마 큰 히트를 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게 이제 네. 방송이 또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아마 그 기회가 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나침반, 네. 그다음 원점 이런 계속 히트곡이 나오면서 4년 동안 이제 전성기를 누리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91년도에 다 함께 차차차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그 분위기가 활발 명랑부두로 모드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작곡을 하면서
가장 첫 주제가 뭐냐면 긍정적인 가사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우리가 옛말에 말이 시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생각도 긍정적이어야 되고 네. 또 노랫말도 우리가 계속 불려지잖아요. 네. 사람 입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저희 예전 선배들도 보면 그 노래와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차차차라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행운의 노래였고 네. 제가 새롭게 그 도약하는데 아마 큰 힘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기 원래 부산 출신이지만 전라도 말씨도 잘하시잖아요.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아따, 지금부터는 이제 아따로 할까요? 전라도 말씨로. 작곡을 직접 하시죠? 네. 작곡을 직접. 네네.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다 하신 겁니까? 아니, 이번 30년은 남국인 선생님께서 네, 다른 작곡하셨고. 분이었고. 그 이외의 모든 곡들은 거의 네, 직접 제가 작곡. 직접. 어떻게 그 어렵게 자랐는데 그 작곡을 공부하셨습니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작곡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라는 게 여러분 들으실 때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가사를 쓰고 곡을 쓰는 분들은 참 그 속에 삶의 여한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곡조가 슬프면 슬픔의 어떤 자기의 경험 없이는 네. 표현을 해내지 못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나왔던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창작이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해내는 게 기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서른도 씨의 그 밝은 모습, 그 네. 뒤에는 어두운 과거, 그죠? 그럼요. 힘든 과거,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화제는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끈기의 한국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 한국인. 예, 굉장히 그 좌절을 했던 때도 많았고요. 또 굉장히 힘든 때도 많았고, 네. 또 이름이 나면서도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제가 참 무난하게 그 인내력으로 잘 이겨내온 것 같습니다. 아드님도 이 연예계 쪽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가수죠. 예. 아, 아드님 보면 어떤 조언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고. 저 특별한 조언은 안 합니다. 아,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 되고 네. 또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교육이 없습니다. 본인이 몸소 겪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옆으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만 부모로서 해주지 제가 뭐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혼을 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버지를 보면 좀 무서워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아들이 나보다 노래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돼요. 뭐 경험으로 보나 인륜으로 보나 아직- 아버지가 낫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네.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애들은 너무 음악성이 대단해요. 아, 제가 집에서 편곡하는 거라든지 작곡을 하는 거라든지 연습하는 걸 보면 이 부모의 끼를 타고나는 것도 무시 못하지만 네. 사회 구조가 네. K-팝이 그냥 이렇게 세계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우리 젊은이들은 무한한 잠재,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서른도 씨 하면은 정치권에도 많이 좀 가깝다. 아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네. 정치에도 뭐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이야기도 듣지요. 연예인들이 보편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좀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맞죠. 대화를 하면은 성향 자체가. 성향도 스타일 맞고, 자체가. 스타일 자체가 잘 맞죠. 왜냐면 딱 화면 나올 때만 국회의원들 막 소리치죠. 막 하고 화면 이제 딱 커트 넘어가면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런 인간적이고. 아주 따뜻하죠. 연예인도 방송 나갈 때만 이러지 딱 무대 뒤에서는 뭐 똑같죠. 제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어색합니다. 네.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노래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그렇죠. 이런 토크라는 자리 자체가 그리고 시사 프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어색하게 방송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줄 수가 없죠. 저랑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그죠?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가 화면 보면 굉장히 얼굴이 잘생기게 나와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닌데 실물은. 아니 괜찮아요 실물도. 예. 아, 머리가 아주 진짜 머리 같이 참 잘 맞추셨습니다. 그 머리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언제 그렇게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유전이라고 봐야죠. 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른도 씨가 아이 뭐 20, 30대에 그냥 아니요.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빠지기 나이가 시작했죠. 들면서. 그 생각으로 그렇게 뭐 네. 원인은 이건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잘 때는 어떻게 다 벗고 자십니까? 궁금합니까? 네.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네. 아, 그렇구나. 아예 화끈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한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른도 씨는 내 인생의 내 인생은 노래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서른도 씨의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정의, 노래는 인생이다 뭐 이렇게 됩니까? 노래의 정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나의 모든 거죠. 아, 예. 모든 거. 예. 2007년도에요.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임에 박지모를 출범했습니다. 네. 왜 박근혜 씨를 내가 이렇게 지지하게 된 계기? 연예인들은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인간관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그냥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 직접 그분하고 제가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아, 대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하고 만날 일이 없죠. 아, 그래도 스타신데. 네. 스타라고 해서 다 네. 만납니까? 네. 근데 이제 그냥 멀리 뒤에서. 뒤에서 멀리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그냥 편안하고 네.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요즘 또 이 선거 치료돼서 또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를 직접 해보실 의향은 저는 안 합니다. 전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간의 오해가 많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정치 쪽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어떤 인과관계.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부탁을 하는데 마다할 수가 없죠. 네. 인간관계상. 인간관계로 가서 많이 도와드리고 또 그분도 이렇게 시간 나면 만나서 뭐 차도 한 잔씩 하고 이러면서 네. 그런 관계로 간 거죠. 네. 네. 본인이 정치할 생각은 제가 정치를 하려 했으면 아마 벌써 했을 겁니다. 벌써 했겠죠. 예. 네. 근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조직에 네. 들어가 보니까 네. 저하고는 좀 컨셉이 맞질 않아요. 네. 저는 그냥 이 노래가 천직이고 네. 노래가 너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인이 되기 전에, 공천을 받기 전에 정치인들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바로 전에 사람들하고 많이 교분이 있다가, 네네. 그분이 국회 여의도로 가면은, 네. 그다음부터 좀 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보셨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 예. 변한다. 안 그러면 사람. 신이겠죠, 뭐. 네. 사람은 변한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네. 본인 의사인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후배들에게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후배들은 자랑스럽죠. 네. 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려주는 그런 후배들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정치적인 뒷받침이 네. 좀 부족한 게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상, 그렇죠. 정책적으로 정부가 좀 지원해 주는 게 그렇죠. 필요하다. 어떤 좀 정책을 만들어서 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아직도 사실은 이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그 연예계가 네. 굉장히 많이 부실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좀 이런 부분을 하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네. 우리 연예인들이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더 많은 이 정치하시는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네. 저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특히 연예 가수 쪽에 정책적 지원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좀 관심을 가져달라죠. 어려운 여건을.
그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내면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연예인들이 참 고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한류해서 그 겉모습만 보고 박수만 칠 게 아니라 그 뒷면.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연예계가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연예계는 많은 우리 그 선배, 후배, 동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거기서 뭐 또 최고 사랑받는 분도 있고 그런 내면에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네. 앞으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네. 문화 예술에 좀 사랑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바람입니다. 서른도 씨 본인의 그 앨범 계획이나 앞으로 저는 네. 내년이 30년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30년이 그러네요. 83년도니까 네. 내년 30년이어서 내년 30년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열심히 새로운 신곡으로 네. 여러분의 사랑받는 게 제 목표죠. 네. 아, 오늘 뭐 충청도 말씨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말씨, 강원도 말씨 다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양복까지 딱 입고 나니까 원래 평상시에 이런 거 안 입잖아요. 아, 그런 거좀 평상시에는 평상시 옷 그냥 딱 모자에다가 이렇게 그냥 모자에 작업복 이렇게 많이 입고 네. 다니는 편인데 오늘 그렇게 딱 나왔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프로가 프로니만큼 네. 저도 이 프로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한 사람인데 매일 밤에 보시잖아요. 네. 자주 봐요. 네. 그런데 보면 네. 참 그 유익한 프로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많은 또 이렇게 그것을 알게 해주는 네. 참 유익한 프로고 네. 뭐 제가 이 프로에 설마 내가 이 프로에 나갈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전혀 안 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출연 제의를 받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네. 개도란만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프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몰랐고 생각지도 않고 잊혀졌던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답답한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소화제 같은 프로다. 네. 그래서 사회에 우선 국가와 사회에 굉장히 기여하는 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은 저는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네. 잘한 사람은 이 프로를 통해서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 훌륭한 프로고 이런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네. 초대해 주신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소화제 같은 프로그램 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정말 표현 좋은데요. 이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제 주위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선 우리 박 앵커님의 인상이 참 좋다. 아유, 부끄러움. 그런데 그 아주 부드러움 속에서 굉장히 비수 같은 그런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나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죄를 짓지 않고 보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눈에 보이는 범죄부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등 나만이 알고 있는 죄까지 포함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